주거용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거용은 저번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상세하게 나오죠. 내용을 보다 보면 네 번째 줄에 주거용 스프링클러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간을 연장하는 데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이 문구를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A 세트가 생각이 납니까? R 세트가 생각이 나요? R 세트가 생각이 나죠. 맞아요? 네 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 A 세트가 연장이 되죠. 우리가 소방시설을 하는 이유는 A 세트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설비는 A 세트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피난설비는 왜 하죠? 피난설비는 예, R 세트를 단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보설비는 왜 하죠? 화재 감지를 빠르게 하면 피난이 빠를 거 아니에요. R 세트가 단축이 되죠. 그죠? 재현 설비는 분명히 소방대의 소화 활동을 유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기를 배출해 주니까 또 뭐도 연장이 돼요? A 세트가 연장이 되죠. A 세트, R 세트가 대단히 중요한 소방 이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뭐를 보면서 이거는 과연 뭐에 관계되어 있지? 지금 주거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A 세트, R 세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문구를 보면서 찾아내야죠. 이건 A 세트를 얘기하는구나. 그죠? 자, 거주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 허용치. 지금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 걸 뺏긴 거죠? 우리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가. 성룡이주 방안 설계에 있는 표가 있어요. 시나리오 밑에 인명 안전 기준 표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없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다 써도 돼요. 근데 주거용 스프링클러 헤드 편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써놓은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대체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쭉 쓰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호흡선 1.5m.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우리나라 몇 미터죠? 1.8m죠. 호흡선, 일산화탄소 농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공기 온도 93도C 가로 200도 F. 최대 허용 천장 온도 288도C 550도 F. 우리 소방 공부하면서 93도씨? 좀 이상한데? 왜 93도씨라고 했지? 95도씨? 100도씨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도 F로 하면 몇 도씨예요? 딱 200이잖아요. 밑에도 보면 288, 왜 288 했지? 280이나 290 아니면 300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도 F 보면 어때요? 550. 얘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근처에 가면 그냥 100단위, 10단위로 그냥 훅 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단위로 바뀌니까 자꾸 소수점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면 좋아요? 도 F를 도C로, 도C를 도 F로 고치는 방법. 뭐가 있죠? 한국인 화씨는 일본인 5구시보다 32살 많다. 도 F는 5분의 9 도C 플러스 32. 그게 이제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주거시설 화재 특징이 나옵니다. 화재로부터 발생된 열이 대부분의 경우 발화가 시작된 방 안에 갇혀 있다. 이게 주거시설의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밑에 줄에 주거시설에는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방 하나에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만 설치.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그리고 그로부터 세 번째 밑에 줄에 또한 벽면에 가연물이 많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무슨 특징이 있었죠?
화재 시 발생된 열이 대부분 발화가 시작된 방 안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책이 뭐겠어요? 대책. 예,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냉각 성능이 화염을 뚫고 들어가는 침투 성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용 중에. 그럼 2번 뭐야? 대부분의 경우 방 하나에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만 설치된다.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 분포가 전 방향에 걸쳐서 균일하게, 즉 주변도 그렇지만 방 가운데도 살수密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똑같을 수 없어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뭐가 다 있다는 게 공통이에요? 반사판이 있어야 되니, 디플렉터가 있는데 디플렉터 바로 밑에가 어떻게 주변보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밑에도 어때야 된다고요? 정중앙에도 3.3이 아니고 2.4.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디플렉터 밑에 2.4가 나오냐고요. 특이하게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디플렉터가 크면 이렇게 나올까요? 적을수록 이렇게 나올까요? 적을수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벽면에 가열물들이 많아요. 그럼 대책은 뭐예요? 표준형보다 방사 각도를 크게 하여 벽면을 적셔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표준형은 요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방사가 요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거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사가 되게. 방사 각도. 대책 1번에 관계된 게 그 밑에 주거용 스프링클러 헤드의 성능 조건 1번, 2번 있죠? 이게 1번 대책에 관계되는 거고요. 1번 원인, 1번 대책에 관계되는 거고 3번이 2번 원인, 2번 대책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이 3번 원인, 3번 대책. 그죠? 그래서 위에 1, 2, 3을 제가 문구 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에 1, 2, 3, 4가 위에 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헤더가 탄생이 된 거죠.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그럼 나중에 설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봐서 그냥 그대로 베껴 쓰죠.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좀 주물러요, 이렇게. 만일에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쓰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책을 보는 거죠. 나는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책에 이제 훅 한번 섞어보면 이렇게 되죠. 예, 스프링클러 헤드 주거용이 탄생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재 특성이 어때요, 주거용이? 화재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재 특성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벽면이 어떻게 해요? 벽면이 가연물이 있어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연물이 벽면에 있으니까 방사각도를 크게 해서 벽면을 적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크게 한 거예요. 헤드를 1.8m 되게 개발을 한 거죠. 1, 2, 3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헤드가 한 개가 설치되더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거는 꺼줄 수 있어요? 보통 침대는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에도 뭐 할 수 있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방 중앙에 2.4 떨어질 수 있게 헤드를 개발을 한 거죠. 그죠?